걱정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은행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 은행들처럼 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 20% 이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58% 국채 투자했다 손실을 18억 불 봐가지고 그게 이제 증자를 22억 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뱅크런이 생긴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이제 미국 은행처럼 그렇게 유가증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 채권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용 리스크가 큰 거죠.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은행이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들이거든요.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으니까 그걸 더 위험한 대출 채권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PF 쪽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지금 18억 불 손실이 났다.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거래를 이제 40% 하니까 일종의 이제 사이버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뱅크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죠. 사실 원래 뱅크런 인출하려면 그렇죠. 은행 가서 줄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는데 줄 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휴대폰 몇 번 그렇죠. 누르면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도 36시간 내에 1인 하루에 420억 불, 55조 정도가 55조 정도? 인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뱅크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하나가 이제 부실화 됐다, PF에서 손실을 봤다. 그럼 그쪽에서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파급 효과가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리콘뱅크 은행이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그쪽 투자한 은행의 손실은 적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어떤 시사점이나 사이버런의 가능성은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